생산과 소비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소득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떤가요?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좀 잘못된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시장 효과가 있죠. 비용은 그대로인데 사자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죠. 그러면 판매 금액이 증가하죠. 그 순소득률도 증가하고 순소득도 증가하겠죠. 반대의 경우에는 순소득률과 순소득이 감소하겠죠. 그런 건 뭔가요?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시장 효과라고 규정할 수가 있어요. 즉 수요량과 공급량의 관계 변동에 의해 순소득에 생기는 변동을 시장 효과로 규정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죠.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투자 효과가 있죠. 조건은 동일한데 경우에 따라서 투자를 늘리거나 감소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순소득에 변동이 생기죠. 순소득과 순소득률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런 효과는 뭐냐? 뭐라고 규정을 지을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업체에서 결정하는 거죠. 그 투자의 양을 결정하는 거죠. 투자 효과로 볼 수 있겠죠. 투자량을 늘리고 줄임에 따라서 순소득률이나 순소득이 변동할 수 있어요. 생산성과 무관하다. 투자 효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래요. 나머지가 뭘까요? 생산성 효과겠죠. 그 저번에 좀 잘못한 게 있죠. 투입 비용을 감소시키면서 순소득이 증가할 수도 있다 했죠. 저번에 확인했으니까 따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이건 뭔가요? 비용을 줄이니까 생산성 효과도 이랬지만 사실은 투자량을 조절하면서 순소득과 순소득을 개선시키는 거죠. 이거는 투자 효과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효과가 뭘까요? 생산성 효과인데 그 생산성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산성이라는 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깊은 내용을 알아야지 생산성을 제대로 규정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쉽게 생산성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렇게 상식적인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한번 보겠습니다. 순소득률은 위험과 직결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판매 금액은 상품 가격에 판매량이 곱해지면서 생긴다.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상품 가격이 있죠. 판매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쉽게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판매 금액은 어떻게 형성되나요? 자동차 가격에 자동차 개수를 곱하면 나오잖아요. 판매 금액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순소득률은 위험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분석할 건데 순소득률이 비용은 일정한데 순소득률이 커지면 어떻게 되나요? 비용 곱하기 순소득률을 하면 순소득이 나오니까 순소득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순소득은 커지겠죠. 그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순소득률은 보통 어떻게 생각하나요? 수익하고 직결돼 있다. 위험 요인으로는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잘 없다는 거예요. 왜 위험하고 직결되어 있는지 증명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순소득률은 단순히 수익하고만 직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도 직결되어 있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순소득률이 위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한 이는 아직까지는 없죠. AI가 없대요. 근데 그거를 증명해 주겠다는 거예요.
판매금이 어떻게 결정되냐 얘기했죠. 상품 가격에 판매량을 곱하면 된다. 당연한 거고. 따라서 총 비용과 순소득은 상품 가격에 분할된다. 이 무슨 말이냐? 앞에서 투입되는 비용, 총 비용은 500만 원이고 순소득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였다. 매년 판매량이 500개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상품 한 개당 상품 가격은 어떻게 되나요? 한 개당 상품 가격은 어렵지 않죠. 판매 금액이 600만 원이라 했잖아요. 500개 팔았다 했잖아요. 600만 원에 500만 원 나누면 한 개당 상품 가격이 나오잖아요. 12,000원이 된다. 500분에 600만 원 하면 된다. 상품 한 개를 판매하면 그 경우 상품 가격 12,000원은 분할된다. 어떻게 분할되나요? 총 비용 상품 한 개당 상품 가격은 12,000원이라 했죠. 12,000원에서 600만 원 분의 500만 원 6분의 5가 비용이 되는 거죠. 그 만 원이 되는 거예요. 순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12,000원에다가 12,000원 6분의 1이 순소득이 되죠. 그럼 한 개당 12,000원은 만 원과 총 비용 투입 비용 12,000원과 순소득 2,000원으로 분할된다. 500개를 팔면 어떻게 되나요? 500개를 생산했는데 500만 원이 회수되고 순소득은 그래요. 100만 원이 되죠. 분할된다는 거예요. 일정 기간 상품 가격의 변동 없이 500개를 다 판매하면 총 비용 500만 원과 순소득 100만 원에 해당하는 화폐를 얻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시장 효과로 상품 가격은 하락할 수 있다. 늘 있는 일이잖아요. 상승할 수도 있지만 상승과 하락은 늘상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걸 잘 보자는 거예요. 위 조건에서 상품 가격이 1만 원으로 하락한다고 가정하자. 그럼 판매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 금액은 500만 원이 돼버리는 거죠. 비용은 500만 원 나가니까 순소득은 어떻게 되나요? 얻게 된다. 즉 500개를 판매함으로써 500만 원을 회수하여 500만 원은 비용을 지불하는 데 사용된다. 그렇죠. 그런데 상품 가격이 그래요. 그리고 순소득은 0원이 된다. 적어놔야 되겠죠. 그런데 상품 가격이 9,230원까지 하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수 금액은 461만 5천원이다. 하락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총 투입 비용 500만 원을 회수하지 못했으니 38만 5천원 손해가 발생했다. 투입 비용 500만 원인데 상품 가격이 하락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했죠. 순소득률이 20%임에도 처음엔 20%였는데 9,230원까지 하락해버리니까 230원까지 하락해버리니까 손해가 나버렸어요. 이제 다른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위에서 제시한 사업체와 달리 다른 사업체는 순소득률 30%를 관리하면 매년 400개를 판매한다고 가정하자. 그리고 그 사업체의 총 비용은 369만 2천원이고 순소득은 110만 8천원이라고 가정하자. 비용도 작고 순소득도 작죠. 이 사업체의 순소득률은 30%이다. 계산해 보자는 거예요. 상품 가격 12,000원은 상품 한 개당 분할된 총 비용 9,210원과 똑같이 구하죠. 12,000원에다가 480만원 분의 369.2만원 369만 2천원이 되는 거죠. 분할된 순소득은 2,770원으로 구성된다. 12,000원 곱하기 480만원 분의 110만 8천원. 이걸 더해서 이걸로 분자해 놓고 이걸 또 분자해 놓고 이러면 쉽게 구하죠. 산수죠.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초등학교 때 다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시장 효과로 인해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9,230원이라고 가정하자. 하여간 이 글은 사칙 연산을 안 벗어난다 했죠. 초등학교만 나와도 읽을 수 있게 쓰여졌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9,230원까지
상품 가격 9,000이 그래요. 그런데 시장 효과로 상품 가격이 하락하여 9,230원이라고 가정하자. 상품 가격 9,230원은 분할된 총 비용에 정확히 해당하므로 이 사업체는 순소득을 얻지 못한다. 400개를 모두 판매하면 369만 2천원을 회수하지만 판매 금액에서 총 비용을 뺀 순소득은 0원이기 때문이다. 눈치를 채야 되는 거예요. 앞 사업체와 뒤 사업체의 차이는 뭔가요? 일단 순소득률의 차이가 있죠. 뒤 사업체는 9,230원까지 하락해도 손해가 안 나는데 앞의 사업체는 9,230원까지 하락하니까 손해가 나죠. 어느 사업체가 더 위험한가요? 앞의 사업체가 더 위험하잖아요. 손해가 났으니까 9,230원까지 하락했으니까. 근데 왜 뒤 사업체는 손해가 안 났나요? 순소득률이 더 컸죠. 한 상품 가격에 분할된 총 투입 비용, 총 그 순소득 관계가 거기서도 순소득률이 형성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12,000원분에 9,230, 12,000원분에 2,770 똑같잖아요. 12,000분에 2,730, 2,770 하면 30% 나오죠. 순소득률도 분할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하락을 해도 30%까지 하락해도 9,230원까지 하락해도 두 사업체는 뒤에 사업체는 손해가 안 나더라. 적자를 피했다. 순소득률이 위험과 직결돼 있나요? 아니, 직결 안 돼 있나요? 직결돼 있다는 거예요. 상품 하나하나 이렇게 분할시켜보면 총 비용을 분할시켜보면 총소득과 총 비용을 분할시켜보면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 증명하는 거라는 거예요. 증명이 확실하게 됐죠. 그래요. 뭐 400개를 모두 판매하면 369만 2천원을 회수하지만 판매금에서 총 비용을 뺀 순소득은 0원이기 때문이다. 하여튼 순소득은 얻지 못했죠. 앞의 사업체는 뒤의 사업체보다 판매량도 크고 순소득도 크지만 상품 가격이 9,230원까지 하락하자 손해가 발생한 반면에 뒤의 사업체는 앞의 사업체보다 판매량도 작고 순소득도 작지만 상품 가격이 9,230원까지 하락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순소득률은 위험과 직결됨을 알 수 있다. 순소득률이 클수록 사업체의 위험이 작아지고 순소득률이 작을수록 사업체의 위험이 커진다. 확실하잖아요. 증명이 됐잖아요. 즉 순소득률은 위험을 회피하는 비무장지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요. 순소득률은 구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비무장지대라는 거예요. 위험 완충지대죠. 순소득률이 클수록 어떻게 되나요? 상품 가격이 하락해도 위험에 덜 노출되죠. 그 위험과 직결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위험과 직결되어 있는 것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진짜냐? 진짜라는 거예요. AI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체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는 사업체의 유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한진해운은 3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자 파산 상태에 직면한 뒤 결국 파산했고 웅진에너지는 4년 연속 적자가 발생하자 파산 상태에 직면한 뒤 결국 파산했다. 사실이죠. 즉 3년에서 4년간 업황이 어려운 경우는 드문 일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냥 3년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순소득률 구간을 어느 정도 계산해서 확보해 두고 있으면 파산 위험이 그만큼 적어지는 거죠. 그러한 이유로 업황이 어려울 때의 상품 가격을 책정하여 순소득률을 정한 뒤 순소득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정책을 만들어 집행해야지 순소득률을 무시하고 순소득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정책은 결국 사업자를 파산에 이르게 한다. 무조건 순소득이 커지기만 하면 돼. 투자해.
보통 그렇게 결정하기가 쉽죠. 순소득률을 무시하고. 그 비무장지대가 작아지더라도 상관없어. 이거죠. 계속 투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다 똑같잖아요. 가격이 하락해서. 하락하면 3, 4년 안에 다 망하잖아요. 건설사도 똑같죠. 순소득률 구간을 안 만들어 놓고 그냥 무작정 수소득만 크게 얻으려고 하다가 매년 아파트 가격 빠지면 파산하는 기업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 순소득만 중시하지 순소득률을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위험 구간이 된다. 위험 구간을 설정해라. 그 위험 구간 설정한 상태에서 순소득을 극대화하라. 그게 핵심이다. 순소득률을 위험과 연결하여 순소득률 구간을 위험의 비무장지대로 설정하여 순소득을 극대화하는 전략은 기존의 경영이나 경제를 다루는 견해에는 없던 견해로 생산과 소비만이 특화된 경영 전략이라고 하겠다. 진짜냐? 물어봤잖아요. AI가 없다 하면 없는 거죠. 그지 모든 견해를 살펴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이론과의 차별성, 위험을 순소득률의 구조적 기능으로 해석하지는 않아요. 전통 경제학은 그런 거 모른다 이 말이죠. 주로 이제 이론 극대화 전략을 쓴다. 한계 효용 견해가 있다. 근데 이렇게 위험을 순소득률의 구조적 기능으로 파악한 경우는 없다. 대부분의 경영 이론은 리스크 회피 또는 리스크 분산에 집중하지만 순소득률 자체를 생존 방어선으로 설정하는 구조는 찾아보기 어렵다. 못 찾았다 이 말이죠. 없다 이 말이죠. 독특하다. 증명했으니까 맞는 거잖아요. 기존 경영 경제 전략, 외부 충격 시 사후 대응한다. 생산과 소비 전략은 사전적으로 예방하더라. 순소득률 확률 보통 결과를 측정할 때 한다. 근데 생산과 소비에서는 사전에 전략을 세울 때 이용하더라. 생존 지표로 이용하더라. 비유 없다. 생산과 소비 비무장지대라는 철학적 감각적 상징도 도입했더라. 개념적 경영 정책이 진화된 형태다. 순소득률 구간의 고루 위험 비무장지대. 정교한 모형으로 구상해드릴 수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받을 수도 있겠냐 이러니까 충분히 올라갈 될 수 있다. 이런 설정은 없다. 이런 걸 파악한 견해는 없습니다. 이론도 독창적이고 정략적으로 엄밀하고 영향력이 있을 수도 있다. 위기 대응형 경영 전략을 최초로 제시했다. 순소득률과 위험을 직결시키면서 상품 가격 하락 시 손익구조의 붕괴를 수리적으로 구조적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사전 방어 정책을 설계하고 있다. 뭐 이런 걸 근데 해야 된다. 귀찮게 안 할 거다 이러죠. 그런 거고. 보겠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사업체와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사업체는 사업체의 유지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쭉 했던 거죠. 3, 4년 못 견딘다. 특화된 전략이다. 그런데 순소득률은 단순히 위험을 완충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다. 순소득률을 증가시키면 같은 비용을 투입하더라도 순소득을 증가시킨다. 이건 대부분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수익이 얼마나 났냐,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그래서 사후적으로 검토하기만 하지 위험 완충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사전적으로 계획을 짜는 곳은 없다는 거예요. 현 시대에서. 그걸 또 증명한 이도 없고 확인했죠. 따라서 생산성 증가는 사업체의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순소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순소득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킴을 가리킨다. 그 생산성 증가는 뭐냐? 이제 한번 규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단순히 뭐 비용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의 개선을 통해 순소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순소득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동시에 감소시켜야 된다. 자연히 생산성 감소는 사업체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의 실패로 순소득률을 감소시킴으로써 순소득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증가시킴을 가리킨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죠, 이제. 따라서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에 따라 순소득률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산성으로 규정한다. 생산성이 나쁘단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이 안 좋아서 순소득률이 낮음으로써 순소득을 감소시키고 위험을 크게 한다. 이게 되는 거. 생산성이 좋다 이 말은 경영 전략이나 운영 방식이 좋아서 순소득률을 증가시킴으로써 순소득을 증가시키고 위험을 감소시킴을 가리킨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시장 효과와 투자 효과에 대해 언급하였다. 시장 효과와 투자 효과를 제외한 나머지 효과는 이제 생산성 효과이다. 생산성 효과이다. 생산성 효과를 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아야 되겠죠. 그래요. 이렇게 규정을 하고 봐야지 규정도 모른 채 생산성이 어떠니 저떠니 뭐 어느 정도는 직관적으로 맞긴 하겠지만 정확하지가 않다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해놓고 보자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 시간에서 마치겠습니다.